안녕하세요. 얼마 전 갤럭시 S22 전체의 스펙 시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젠 갤럭시 S22에 대해서는 언팩을 보지 않아도 알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큰일이죠. 지금부터 간단히 유출가들에 의해서 유출되어 버린 갤럭시 S22 시리즈의 스펙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크기는 갤럭시 S22 기본 모델이 6.06인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플러스 모델이 6.55인치, 마지막으로 울트라가 6.81인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면비도 약간 바뀌게 되는데요. 기존 20:9 화면비에서 19:5.9로 약간 짧아지고 좌우로 넓어지는 화면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서 배터리 용량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형에는 전작 S21 대비했을 때 300mAh가 줄어든 3700mAh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플러스 모델은 전작 대비 200mAh 정도 줄어든 4500mAh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그리고 울트라에만 전작과 동일한 5000mAh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이 줄어드는 만큼 배터리 용량도 줄어들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갤럭시의 배터리 용량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이폰에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비교 우위가 있으며 AP의 전력 효율 향상으로 인해서 줄어든 배터리의 용량에 대해서 커버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배터리 용량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스펙 너프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갤럭시 S22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의 디자인은 전작에서 호평을 받았던 컨투어 컷을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갤럭시 S 시리즈가 펀치홀 방식의 디스플레이와 더불어서 컨투어 컷 방식의 카메라 섬을 갤럭시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갤럭시 S21에서 컨투어 컷 디자인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고요. 갤럭시 S21에 이어 S21 FE 버전도 컨투어 컷을 계승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S22 시리즈에서도 약간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컨투어 컷 디자인을 채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평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컨투어 컷을 갤럭시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 S22에서도 디자인에 있어서 호평이 이어진다면 당분간은 컨투어 컷 디자인을 고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디자인과 정체성 면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는 모델은 역시 울트라 모델일 것입니다. 삼성은 작년 하반기 갤럭시 노트 브랜드를 출시하지 않았죠. 대신 갤럭시 Z 플립과 Z 폴드를 통해서 본격적인 폴더블 폰 띄우기를 시도했고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안에 내장 S펜이 들어가 있는 이 갤럭시 노트의 특장점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거죠. 현재까지도 스마트폰 안에 펜을 내장하는 폼팩터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노트를 단종시키는 대신 갤럭시 S 울트라 라인업에 내장 S펜을 지원함을 통해서 노트의 아이덴티티를 이어가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S펜의 레이턴시를 극한으로 줄여서 전작 9ms에 비해서 훨씬 더 개선된 2.8ms의 레이턴시를 구현해서 종이에 볼펜으로 적어 내려가는 듯한 미친 반응 속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메라 스펙도 살펴보자면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의 경우 카메라 스펙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12메가픽셀의 초광각, 12메가픽셀의 망원, 그리고 50메가픽셀의 메인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의 메인 카메라가 63메가픽셀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살짝 너프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센서 크기를 키워서 수강 면적을 높이고 보정 능력을 극대화시킨 최신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GN5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울트라 모델에서는 전작과 동일한 카메라 스펙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0메가픽셀 3배 망원, 12메가픽셀 초광각에 이어서 108메가픽셀 메인 카메라와 10메가픽셀 10배 망원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10배까지 광학 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OF 센서 대신 차용되는 레이저 AF도 역시 들어가죠. 마지막으로 AP 스펙을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에는 전종 스냅드래곤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월 11일에 공개될 예정이었던 엑시노스 2200이 돌연 공개 일정을 S22 시리즈 공개일 전으로 미뤄버렸기 때문이에요. IT 유튜버 슈퍼로더님에 따르면 삼성 반도체가 공정상의 실수로 인해서 제조했었던 엑시노스 2200을 전량 폐기할 수밖에 없었고 유의미한 수량을 다시 생산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수율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량 스냅드래곤이 탑재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8젠 1은 삼성의 4나노 공정으로 생산이 되고요. 세계 최초로 10GBps의 다운로드 스피드를 지원하는 신형 5G 모뎀을 사용을 했습니다. 주된 특징은 동영상과 사진 보정 성능의 향상된 AI 성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무손실 음원 재생 능력도 향상시켜서 음질면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3세대 센싱 허브 사용을 통해서 Always On 카메라 기술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폰 주인이 실제 폰을 사용할 때에만 폰 잠금을 해제시키고 카메라상에 주인이 아닌 딴 사람이 잡히거나 혹은 프라이버시 침해의 염려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화면을 오프시켜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 보안 기능을 의미합니다. 스냅드래곤 8젠 1은 HDR10 플러스 포맷으로 8K HDR 콘텐츠 재생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상도에 제한 없이 시네마틱 동영상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4K 영상 캡처보드도 탑재가 되어 있죠. 이러한 막강한 성능을 가진 스냅드래곤 8젠 1의 탑재로 인해서 갤럭시 S22의 성능 향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게 있어요. 바로 램 용량인데요.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 모두 전작과 동일한 8GB 램이 탑재됩니다. 심지어는 울트라의 128GB, 256GB 모델에도 8GB 램이 탑재된다는 사실이에요. 삼성은 일종의 가상램 서비스인 램 플러스를 통해서 물리램이 줄어든 것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램 플러스를 통해서 실제 램 용량은 8GB를 탑재하지만 4GB의 램 플러스를 통해서 원가 조절을 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램 플러스는 스토리지 저장 용량 중 4GB를 램처럼 활용하는 일종의 가상램 서비스예요. 이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위해 줄인 물리램 용량을 대체하겠다라는 거죠. 삼성은 지난 원 UI 4.0 업데이트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램 플러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원 UI 4.0 업데이트가 가능한 모든 기기는 어느 기기나 램 플러스가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업데이트가 되면 무조건 적용되는 거예요. 실제 원 UI 4.0 업데이트를 한 유저들은 램 용량을 체크를 하게 되면요, 기존 물리램 8GB 이외에 아래쪽에 램 플러스 4.0GB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 삼성은 실제적으로는 8GB 램이 탑재되어 있지만 마치 12GB 램이 탑재된 듯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장 공간을 마치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이 가상램 서비스인 램 플러스가 과연 물리램 12GB의 효과를 상쇄할 수가 있을까요? 유저들 대다수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로 결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리프레시 현상이 조금 줄어들었을 뿐 속도면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쪽이 중론으로 보입니다. 또한 램 플러스는 저장 공간 중 4GB를 따로 할당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디바이스의 저장 공간이 가득 차게 되면 램 플러스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상램에 할당되었던 4GB가 다시 디바이스 저장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램 플러스 기능이 오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이 램 플러스라고 하는 가상램 제공 서비스가 물리램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폰은 원 UI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은 S21 모델입니다. 8GB 램이 여전히 탑재되어 있습니다. 12GB 램이 탑재되어 있었던 노트 10 플러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하다가 S21로 갈아탔죠. 디자인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회하고 있어요. 왜냐? 노트 10을 사용할 때에는 별 불편함이 없이 사용했던 많은 앱들이 지금은 매우 버벅거리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매우 자주 연출하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카카오톡을 이용하다가도 끊김 현상이 발생할 때가 많아요. 램이 부족할 때 생기는 버벅임이 S21에서도 자주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램 플러스를 적용하면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8기가 램의 폐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삼성이 다소 원가가 올라가더라도 물리램 12GB를 탑재해 주길 바라는 한 사람이에요. 램 플러스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노리고 있겠지만 삼성은 제발 좀 뻘짓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런 꼼수를 연구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드웨어적으로 좀 더 완벽한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력 효율이 좋고 좀 더 성능이 출중한 그런 AP를 만들 수 있을까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램 플러스 같은 이런 꼼수는 제발 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갤럭시 S22 모델에서도 이런 버벅임 현상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크레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면 또 똑같은 욕을 먹겠죠. 또 원가 절감했네. 뻔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다다익램이라는 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벅이지 말라고 말이죠. 또한 저장 공간에서 별도의 공간을 따로 할애해서 램처럼 활용을 하다 보니 내부 스토리지에 부담을 줄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곧 폰의 수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램 플러스가 원가 절감에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가상램을 사용함을 통해서 리프레시 현상은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체감되는 성능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다면 리프레시 조금 줄어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가상램은 물리램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요즘 삼성의 스마트폰 정책을 보면 진짜 답답해 미치겠어요. 애플과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에 있다고 여겨졌던 외장 SD 슬롯, 그리고 다량의 램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어요. 원인은 역시 단가 때문이겠죠. 아무리 현대 경영에서 원가 절감이 중요한 이슈라고는 하지만 경쟁사에 비해서 가지고 있던 몇 안 되는 비교 우위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이러한 삼성의 행보가 안타까운 건 저뿐만일까요? 이상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